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샌들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는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디에틸엑실 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또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네요. 네, 이 해외 직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아용 3륜차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기울기에도 이렇게 바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용 3륜차 안전시험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타는 상황을 가정해서 안장 위에 무게를 올렸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11도가 넘어가자 보시는 것처럼 3륜차가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정말 황당하죠. 유아용 3륜차, 말이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 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뒤에 이 보호자가 밀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유모차처럼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타는 제품인 만큼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제품을 좌우나 뒤쪽으로 1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15도는커녕 12도나 13도 정도에서도 바로 넘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해외 직구 제품과 네이버, 롯데온, 지마켓, 쿠팡 등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해 유아용 3륜차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개 제품이 넘어짐 시험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3륜차를 이 측면이나 후방으로 기울였을 때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3륜차 위에서 몸을 뒤로 기대거나 균형을 잃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몸에 해로운 물질도 검출이 됐다면서요? 네, 이 8개 제품에서 이 8개 제품 중에서 2개 제품이 이 유해 물질이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봤더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인데 어린이 제품에서는 생식 독성이나 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이 기준을 최대 11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손잡이와 벨 장식 부위에서는 납도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입니다. 특히 이런 물질이 아이들이 직접 잡는 손잡이 부위에 검출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시험 결과 발판 강도나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진성 같은 이 프레임 구조나 주행 안전성 항목에서는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도 KC 인증 같은 거 없이 개인 구매 형태로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용 3륜차 같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원래는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은 제품에 유해물질은 없는지,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 제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걸 국내 판매가 아니라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KC 인증이 없어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은 국내 업체가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KC 인증 없이 판매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과 업체에 유통 차단과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현재는 판매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만큼 KC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헬멧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에 많이 쓰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28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등을 검사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에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뼈에 이상을 일으켜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이다 보니까 성장에 큰 영향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특히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6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헬멧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배, 납은 57배 넘게 초과 검출됐고 보호대 세트는 충격 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용 의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평소에 좀 잘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소리를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꺼려지긴 하네요. 애들이 입을 거니까.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